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주에 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시연회를 했는데 이 유튜버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민경호 의원 같은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차명진 의원 같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피해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모두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 나팔수, 이 언론 중에서도 자기들 나팔수들만 불러가지고 하는 이 시연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끼리끼리 하는 겁니까? 끼리끼리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끼리 하는 이것은 범죄행위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편만 들고 자기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은 전부 물리치고 막고 덮어버리는 이런 정권은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반드시 껍데기를 벗겨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안 가고 밖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하고 제대로 광화문 집회를 계속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국민대회를 계속 했다면 지난번 선거 결과는 달랐겠죠.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2월달까지도 달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잡혀가고 우리들 광화문 대회도 못하고 예배까지도 막아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뭐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나 중앙경찰서 잡으라 불려가고 또 종로경찰서 목사님부터 전부 불려간 거 아시죠? 이렇게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우리 국민들 자유와 언론과 인권을 탄압하는 이 정권은 독재 정권 맞죠?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지금 정치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자유는 우리를 자유를 억누르는 억압자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유주의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씀은 차명진 의원처럼 싸우는 자의 피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과 우리를 억누르는 자에게도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피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맞죠? 이것이 바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그 성경의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배지는 달고 싶고 피는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 지금 배지 달아서 103명을 달게 했더니만은 청와대에 가서 국회가 열리기 전에 문재인하고 밥 먹는다고 저 가서 밥 먹는 거 보셨죠? 지금이 밥 먹을 때입니까? 싸울 때입니까? 지금이 피 흘릴 때입니까? 밥 먹을 때입니까?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짓밟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맞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큰 용기 주시죠. 지금 막말이라고 하는데 차명진 놈 보고 막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KBS가 지금 막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이 KBS 막말에 항상 경종을 울리면서 KBS 공영노조를 하다가
요즘에 나와서 성창경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보십니까? 많이 봐주시는데 제가 성창경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KBS 기자, KBS PD, KBS 공영노조와 언론을 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 10명만 확실히 모아가지고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는 새로운 정당에는 이 제대로 정신 박힌 KBS뿐만 아니라 기자, 아나운서, 언론인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근데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그리고 아까 이동욱 회장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동욱 회장 아까 잘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 엉터리 문재인, 엉터리 박원순 이런 사람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요. 의사들이 전부터 중국 사람 입국을 막아라 할 때 막았으면 236명 안 죽었겠죠. 의사들 말 안 듣는 이 문재인이 박원순이 끌어낼 의사를 최소한도 10명은 확실히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유와 진실의 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뭉쳐보자 이러니까 이동욱 회장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약 최하 2,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2만 명 이상 있습니다. 2,000명. 2,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중에 앞장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확실히 거짓과 또 잘못된 것에는 피를 흘리며 싸우겠다는 각오를 가진 의사들이 반드시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죠. 또 제가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이성희 변호사, 변호사들 보고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금 많이 모여 계세요. 김승규 장로님 변호사들이 이미 기독자유통일당 주변에만 해도 10명 이상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들도 제대로 된 변호사 적어도 10명 이상 확실히 해서 목숨 바칠 변호사들 반드시 모아내야 되겠죠. 목사님들도 정광훈 목사님만 감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지금 교대로 좀 가야죠. 정광훈 목사님 3번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딴 분들도 또 다음 타자는 딴 분이 가셔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들도 주변에 여기도 오신 분들 10분 넘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성도들 많이 모으고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3번 갔다 왔으니까 딴 사람들도 한 번씩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교대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더 많이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가 해냅시다. 사회도 지금 손상대 회장님 사회를 잘 보십니다만은 사회자들도 더 젊은 사람, 더 우리 김혜경 우리 자매처럼 저렇게 젊고 목소리 좋고 뭐 따로 가수 부를 필요 없이 사회 하다가만 직접 노래도 부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 사회자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실 수 있죠? 사랑제일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돈 많은 또 기업인들도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데 있는 기업인들도 모두 우리가 한 사람씩 지금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적어도 싸워본 사람, 그리고 확실하게 뭉쳐본 사람,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되겠죠? 지금 한 사람 잡혀가면 아이고 나는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 잡혀가면 나부터 잡아가라.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나부터 피를 흘리겠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투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민경호 의원님 지금 목사님 만난다고 갔다 왔는데 잠깐만 올라오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 민경호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자, 지금 재판을 하는데
언제쯤에 재판이 진행돼? 그걸 좀 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에서 이거는 다시 세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6월 27일 날 재개표를 했거든요. 재검표. 이번에도 6월 초쯤에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만약에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6월 말쯤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가 원고,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장도 모두 지방법원장이나 부장판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판사를 상대로, 판사를 피고로 한 이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재판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싸움이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 들고 나올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또 붙들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빡세게 좀 해주셔야죠. 자, 그 다음 이 민경욱 국회의원은 KBS 9시 앵커 출신인 거 아시죠? 그런데 KBS가 얼마나 도와줘? 저기도 KBS 출신, 성정영 의원도 KBS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KBS 기자 출신이, 앵커 출신이 이렇게 싸우는데 KBS가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절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질 않고 앞장서서 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경욱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옳은 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싫을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고 그런 게 MBC 출신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신경민, 뭐 김성수, 다음에 박영선 뭐 해서 8명이 있었고 KBS 출신은 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KBS는 저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잘 도와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KBS도 그래서 기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KBS 내부에 있는 분들을 우리 민경욱 의원, 성창경 위원장이 해서 계속 조직을 해서 앞으로 KBS 안에 있는 분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KBS를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103명이나 국회의원이 되는데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이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비판을 좀 했는데 이 민경욱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대변인도 계속 하시고 온갖 일을 다 맡아서 하셨어요. 4년 내내 가장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이 낙선이 됐어요. 원래 이 출구조사에서는 당선 발표하는데 낙선이 됐어요.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도와주세요?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당선자 위주예요. 당선된 사람들이 끌고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잊고 있는 게 있고 생각을 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번 선거를 이대로 두면 부정의 증거가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았던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이번이 민주적인 절차로 그나마 치러질 수 있었던 마지막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에 뭐 중국을 시켰던 어디를 시켰건 어디 이렇게 좀 섣부르게 좀 세련되지 못하게 나온 증거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걸 잡아서 돌리지 못하면은 다음에는 더 세련되게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게 이러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좀 실수한 것 뿐이에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예요? 너무 드러나게 우리가 선거를 조작을 했네요.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다음번에는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 선거,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 지방선거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돈을 4월 15일 선거인데 4월 13일까지 돈을 아까 손상도 회장 말씀대로 1조 이상을 뿌렸어요. 집집마다 7세 미만 아이한테 다 뿌려가지고 약 400만 명의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돈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 돈 뿌리는 것 가지고 고발하거나 항의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주호영 대표께서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당이 좀 이상하다. 당이 왜 도와주질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주호영 대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분 편을 들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전화를 하더니 이런저런 걸 물어봐서 아니 뭐 주호영 대표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분 나한테는 이거 당이 나서면은 선거에서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세 번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아직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없습니까? 차고 넘치는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6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재검표를 할 게 아니냐? 재검표를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그때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좀 도와주겠다. 그때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 덕으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필요할 때이죠, 그분들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희망 고문이었구나. 해줍니다.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희망을 자꾸 품었던 나의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망 고문을 이제 당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 뿌리는 문제. 금품살포. 이게 선거법 112조부터 118조까지 금품살포가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1조 이상을 정부에서 다 뿌렸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선거운동 하루 전까지 계속 돈을 뿌렸는데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야당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끔하게 막아야 다음이라도 이걸 또 막을 수 있지. 이거 말 안 하는 야당이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래서 우리 민경호 의원처럼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관위 직원 자체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나 사전투표표를 깨면서 지금 마지막에 주민조사를 이겼다가 져버렸죠. 그걸 이렇게 사전투표가 가장 문제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제일 나쁜 게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를 지난번은 한 번 하루만 했었어요. 아니 본투표는 하루 하는데 왜 사전투표를 두 번이나 합니까? 그거 이용해서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에 어긋나는 걸 잘 아니까 전자개표기를 뭐라고 불러요?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고 불러요. 다음에 또 없애야 되는 것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이 투표용지 위에 우리가 모르는 표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코드는 밑에 번호가 써 있으니까 이게 이 번호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법률에 어떻게 나왔느냐?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QR코드라고 그래요?
QR코드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차원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불법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전 투표, 두 번째 QR코드, 세 번째 전자 개표기. 이거는 정당한 민주적인 투명한 선거 제도를 가로막는 세계의 공공의 적입니다. 반드시 철폐돼야 됩니다. 지금 민경호 의원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 가장 잘하고 있죠?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민경호 의원과 차명진 의원도 같이 소송을 내놨어요. 우리 기독자유 통일당도 선거 무효 소송, 4.15 선거는 그 자체가 모두 다 무효다 이렇게 소송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 앞에서, 대검찰청 앞에서, 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많은 이 부정선거와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같이 모이셔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가 없어지도록 함께 목사님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방금 마치고 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음에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봤더니 이런 게 있더군요.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게 있습니다. 지금 숫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하고 선관위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수백만 개의 숫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조용히 해도 밖으로 감출 수 없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투쟁하는 자만이 예배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피 흘리는 자만이 인권을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희생하는 자만이 신체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투쟁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민경호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차명진 의원님, 전국에서 싸우고 계시는 자유를 위한 위대한 투사들에 대하여 여러분 큰 박수 드립니다.